뼈는 따로 봉합하지 않으면 저런 보기 흉한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깨 미남, 어깨 밑치 남자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우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대형 팔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바이셉스 리루팅, 저는 KSCR이라고 부르는데 코리안 스타일 SCR, 상부 관절막 재건술인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팔은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힘줄을 찢어진 걸 당겨서 원래 꼬맨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왜 치료가 어렵냐면은 재파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cm, 5cm 넘어가는 대형 파열이나 극대형 파열, 내지는 저희가 광범위 파열이라 부르는데요. 수술 후 재파열이 참 슬프게도 100명 중에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찢어진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이즈가 큰 경우에 단일, 그리고 이열, 교량형, 그리고 보강치료 같은 패치, 자가이두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게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SCR, 상부막 재건술은 무엇이냐? 봉합이 아니고요. 이런 힘줄 파열이 너무 심해서 봉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2013년에 있는 일본의 미야타 박사란 분께서 수페리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상부 막 재건술 수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상한 골두가 이렇게 어깨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힘줄이 없게 되면은 이 골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위로 쑥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인대가 없더라도 상부막이라는 걸 재건해주면 혹시 팔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을 봤을 때 이제 힘줄이 없을 때 남은 힘줄을 상하 골두에 연결을 시켜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깨에 힘줄이 없으니까 이 힘줄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 없는 힘줄과 중간 다리를 연결해주자. 이 팔뼈와 인대 사이를 봉합을 해서 연결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연결해준 인대가 당연히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어차피 사이즈가 큰 인대는 봉합을 해도 붙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은 남은 힘줄 관계없이 중간을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인대와 인대 사이를 중간을 여기 보시면 관절화라는 뼈가 있고요. 하한 골두를 그냥 이어주는 거죠. 어깨 힘줄과 관계없이 그냥 팔뼈를 막을 씌워서 못 올라가게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CR 방법이 성공적으로 발전을 해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힘줄은 없지만 관절막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KSCR, 그러니까 한국형 스타일의 SCR이죠. 그래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두박근, 이 노란색을 보시면 원래 이두박근이 있고요. 이 이두박근을 여기 보신 것처럼 이 극상근과 이 견갑하근 사이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 힘줄을 환자분 힘줄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힘줄을 저희가 SCR 하듯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 위에 딱 고정이 되겠죠. 어찌 보면은 이 인조 힘줄을 쓰지 않고 본인 힘줄만으로 상완골을 늘려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제 58세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중간에서 대형 사이즈 파열이신 거고, 이 대결적 골격과 이 뼈 자라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우측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던 분입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이 3cm 정도 되는 파열이 관찰이 되고요. MRI 사야 부분은 파열이다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견갑하근은 붙어 있는데 이 극상근 쪽만 2.7cm 정도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8세 남성이시고 3cm 가량이 찢어진 환자분이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근위축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MRI상 이 전체 노란 게 아닌 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만큼 근육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즈가 클수록 저 MRI에서 근육이 작아지는데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저 근육이 많이 있다. 그럼 저희가 봉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요. 저 부분이 줄어들어서 한 30%로 줄어 있으면 봉합하기 어렵다. 그래도 한 40, 50% 있으면
봉합을 시도할 수 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계산해 봤더니 한 45% 남아있어서 봉합을 할 수 있지만 좀 봉합하고서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던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요게 찢어진 힘줄이고요. 요게 원래 있어야 될 힘줄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회전근개가 항상 당겨온지 보게 됐는데요. 일단 힘줄이 당겨오는 것 같지만 다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보시면은 이거를 저희가 무리 없이 꼬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봉합을 다시 재팔릴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KSC 없을 때에는 단순히 꼬매고 장두근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현재로선 이 장두근을 이용해서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이두박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뒤로 당겨보면서 원래인 자리를 유리시켜서 재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두박근을 뒤로 옮겨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옮겨서 이 상완 골두의 중앙쯤으로 옮겨서 눌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두박근이 자리 잡으시려면은 자리 잡는 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봉합 전에 상완 골두에 있는 힘줄이 붙어야 될 부착 부위에다가 이런 일종의 꼬랑 같은 걸 만들어서 힘줄이 이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이 실 보이시죠? 원래 이 실은 저희가 힘줄을 봉합하기 위해 그리고 교량력 봉합에 쓰이는 이런 나사 앵커인데 그 앵커를 이용해서 이두박근을 고정시키고 다시 힘줄을 봉합하는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뻥 뚫려있던 힘줄이 잘 덮인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중간에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 바로 가운데로 이전돼서 쭉 이동해 있는 이두박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된 이두박근이 일부 약간 안 덮여 있는 그 부착부를 커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힘줄 봉합한 아래쪽으로 상완 골두를 받쳐주는 식으로 한번 보강을 해주니까 어찌 보면 두 겹으로 수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전된 이두박근이 힘줄을 보호하면서 상완 골두를 눌러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봉합이 끝난 후 영상인데요. 봉합은 잘 되었지만 항상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팔입니다. 근데 이 재팔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때 이두박근이 존재한다면 손쉽게 환자분의 힘줄을 이용해서 추가 비용 없이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두박근이 그 덮인 힘줄 밑에 있지만 가운데 잘 위치해서 힘줄을 잘 눌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MRI를 찍어 보는데요. 일단 힘줄을 잘 꼬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봉합된 회전근 사이에 이 동그랗게 표시된 게 뒤로 이전된 이두박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합 전에 이두박근을 옮기고 그 위에 회전근개에 잘 옮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5개월째 MRI인데요. 잘 봉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환자분 증상과 MRI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에서 봤을 때 힘줄이 제자리에 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사 옷이 박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 주머니 빵 뚫려 있었는데 잘 회복이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장점은 결국 이게 저희가 패치나 다른 무슨 인조 물질이 아닌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는 게 뼈와 뼈 사이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술식을 거쳐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관절하 쪽에는 원래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두박근을 옆으로 옮기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SCR이라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보다 훨씬 간편하고 복잡한 이식 없이도 견봉과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힘줄이 있든 없든 가령 힘줄이 잘 덮였지만 모자랄 경우 충분히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힘줄이 안 좋은데요. 의외로 이두박근이 남아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이두박근은 통증을 유발하는 어찌 보면 골칫덩어리였기 때문에 싹둑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이두박근 있음으로써 저희가 훌륭한 수술 방법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두박근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뽀빠의 변형이라 부르는데요. 이두박근 따로 봉합하지 않으면 저런 보기 흉한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뽀빠의 변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름이 이두박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운동할 때 쓰시는 이 어깨 알통 만든 이두박근은 이름처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깨 관절 안에 붙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두박근 장두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오고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이두박근 단두, 그러니까 짧은 근이 붙습니다. 이두박근 절제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를 잘라도 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에 크게 문제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 친구는 원래 여기 걸려 있으니까 잘리면 이게 밑으로 축 처지면서 근육이 저희가 탱탱하지 않게 걸릴 때 축 풀어지니까 쭉 처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여기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죠. 이 이두박근 절제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두박근 봉합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뽀빠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좋은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KSCR 바이셉스 팀 이두박근 이전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 뭐 이두박근 이전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깨 질환, 손목 질환도 궁금하시다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